네, 안녕하세요. 김현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TL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STL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왜 그랬냐? 템플릿 이야기를 하면서 이 템플릿을 이해를 해야 이 STL이라는 게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템플릿이라는 기능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 유용하게 활용이 돼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이거 사람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래밍을 종종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STL이라는 거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STL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그러니까 간략하게는 아니고 개략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STL이라는 거는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의 약자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한번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제 STL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STL을 구성하고 있는 반복자, 알고리즘, 컨테이너에 대해서 각각을 설명을 드릴 건데 컨테이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만큼 좀 중요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강의라고 일단 되어 있는데 일단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제가 좀 시간을 보면서 어디까지 진행을 할지를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먼저 STL의 개요 부분이죠. 개요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STL이라는 거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의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를 의미적으로 보자면은 템플릿을 사용해 구현된 컨테이너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템플릿은 우리가 지난 시간 제네릭 프로그래밍 중에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로 배운 그 템플릿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템플릿, 타입네임, 머시기 하는 그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 배울 거고요. 이 컨테이너라는 거는 지금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객체 정도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제는 뒤쪽에 가서 좀 더 볼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STL이라는 거를 이 뒤쪽 강의 후반부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자료 구조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우실 거고 알고리즘을 컴퓨터공학부에서 아마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우실 거예요. 자, 그 2, 3학년 때 배우시게 될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이론들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바로 이 STL입니다.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잘 모르시면은 이 STL이라는 거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시는지는 100%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사실 그냥 대충 사용을 하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몰라도 그냥 기술적으로 STL을 사용을 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TL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이것까지 배우고 나시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복잡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간 복잡도라는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알고리즘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 계산하는데 계산 비용이 많이 드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2학년 3학년인데 이때 시간 복잡도를 정확하게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두셔야 될 거는 레퍼런스 문서라고 되어 있죠. STL이라는 거에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STL의 뭐 특징, 이제 STL이 이렇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파워풀, 이제 기능이 많다는 얘기예요. 리유저블, 재사용이 가능하고, 어댑터블,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대로 좀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제네릭, 일반적으로는 템플릿 사용이 구현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기능이 엄청 많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뭐 나머지 얘기는 그냥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요거 템플릿을 사용해 구현되어 있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요약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요게 이제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이에요. 자, STL이라는 라이브러리라고 했죠. 어떤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는 그쪽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어떤 함수와 클래스들이 구현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STL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컨테이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 객체.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과 반복자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볼까요? 컨테이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의 집합이다. 데이터를 저장한다. 뭐 같은 얘기겠죠. 이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컨테이너들이 들어가 있어요. ETC는 아니죠. 어레이, 벡터, DQ, 스택, 셋, 맵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요것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좀 초기에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애들을 몇 개 뽑아서 이 강의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알아두시면 좋은 거. 각 컨테이너는 관련된 헤더 파일을 여러분들이 인클루드 하셔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레이를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클루드 어레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벡터를 사용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인클루드 벡터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거 없죠. 헤더 파일 인클루드 하셔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STL이라는 거를 왜 사용을 하냐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데이터에 있는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알고리즘들이 이미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find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find라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저장해 놓은 데이터들 중에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인티저들이 막 저장이 되어 있어요. 뭐 1, 3, 7, 9, 뭐 11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9가 어디에 있는지 찾고 싶다고 하면은,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열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내가 9라는 값을 찾고 싶으면은 포문을 돌려가지고 배열의 처음부터 끝까지 돌면서 어떤 게 9인지를 찾아서 뭐 그 인덱스를 반환해 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줘야지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건 뭐다? 그렇게 해주는 거가 이미 이 라이브러리에 구현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맥스 뭐냐? 여기 저장되어 있는 값들 중에 제일 큰 값을 가진 애를 반환해달라. 이런 것도 이미 구현이 되어 있고요. 카운트, 여기에 지금 데이터 몇 개 저장되어 있냐? 뭐 어큐뮬레이트,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체 다 더해라. 뭐 소트, 얘네들을 순서를 뭐 큰 것부터 작은 것 또는 작은 것부터 큰 거대로 순서를 바꿔서 저장해라. 이런 기능들이 다 이미 구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된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해야 되는 것들은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해주면은 내가 일일이 함수를 구현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구현되어 있는 거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라이브러리의 뭐 개념이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반복자입니다. 자, 반복자는 왜 필요한가 하면은 사실은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제가 배열이랑 비교를 해서 많이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배열에다가 아까 여기 그린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뒀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뭐 0번 인덱스,
세 번째 접근하기 위해서 뭐 이 인덱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배열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요 이제 C++를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요 데이터들이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제가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2번 인덱스다 라는 거를 사실은 내부적으로 얘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자, 이 제일 처음 위치에서 데이터 타입, 예를 들어서 얘가 인티저라고 하면은 그 인티저에서 2칸만큼 뛰어넘은 요 메모리 주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요 2라는 인덱스의 값에 접근을 하려면 메모리의 첫 번째 주소부터 시작을 해서 인티저를 2개만큼 뛰어넘어서 그 다음 4바이트가 인티저가 저장된 공간이고,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명시를 해주면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렇게 메모리를 뛰어넘어서 값을 읽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이 칸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연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뭐 아주 정확히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내용을 그냥 그 내용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세 번째 강의쯤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배열의 특징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배열은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셋이나 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힙 공간에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첫 번째 데이터는 뭐 여기 1000번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데이터는 우리가 막 동적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다른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소는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0x3000인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여기 뭐 2보다는 커야겠죠. 그때그때 OS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힙 공간을, 주소를 알려주고 거기에다가 그냥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첫 번째 데이터고 얘가 세 번째 데이터라고 하면은 요 주소값을 기준으로 유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자, 어떻게 하냐는 거는 STL이 알아서 해줍니다. 자, 알아서 해주고, 우리가 할 건 뭐다? 이렇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STL에서 구현해 놓은 반복자라는 애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이제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대신에 반복자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STL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컨테이너, 알고리즘, 반복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반복자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난 뒤에 컨테이너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이번 강의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코드 예제 파일 올려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example 파일을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으실 거고, 어떻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좀 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예제 파일 여러분들 뭐 복사 붙여넣기 하시든 따라서 타이핑을 하시든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잠시만요. 조금만 뒤로. 네.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